6번. 이제 빨리빨리 가자. 내가 그리고 싶은 삼각함수는 2 곱하기 코사인 AX. 자, 주기 얼마예요? 주기 얼마예요? A분의 2파이. 이렇게 한 줄기 걷다 그렸다. 주기는 A분의 2파이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들어있는 대칭축의 라인은 A분의 2파이의 절반이니까 A분의 파이다. 맞지? 그 상태에서 Y가 루트 2가 되는 선을 그렸는데 걔가 만나는 교점 두 개를 A, B라고 표시를 했고 그때 문제에서 A, B의 길이가 2분의 9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2분의 9니까 여기 이 반토막급의 길이는 4분의 9가 되는 거잖아, 그지? 2분의 9의 반이니까. 그럼 따라서 A의 좌표는 대칭축인 A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9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맞죠? 그 다음 Y좌표는 루트 2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 대입하시면 끝나겠죠? 그 다음 계산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11번. 자, 첫 번째 제곱근 표현이 자연수가 된다 했으니까 일단 먼저 그 안에 있는 12를 분모분자 약분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면 일단 2의 m제곱인데 12를 나눈다 그러면 나누기 4를 하면서 여기가 빼기 2제곱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3의 n제곱인데 거기서 3을 나눈다 치면은 여기 빼기 1제곱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전체적으로 여기가 3의 제곱근이 써 있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로 3분의 1라고 읽을 수 있는 거 맞지?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 첫 번째 표현이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은 n-2라는 애가 3의 배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n-1이라고 하는 것도 3의 배수가 되면 첫 번째 조건은 넘어가는 거잖아, 맞지? 이해됐어? 그 상태로 두 번째 것도 바꿔봐. 두 번째 거는 분자에 4의 2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이니까 2의 2n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 밑에 3의 3n 플러스 2제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7제곱근이 써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7분의라고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그냥 얘랑 얘가 자연수랑 자연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자에 써있는 2n이 7의 배수면 되고 분모에 써있는 얘 3n 플러스 2가 역시나 7의 배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노가다를 찾는 거지. 만약에 얘를 보고 m을 쭉 써봐. 그럼 m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2는 되지. 배수라고 했지만 0도 포함시키는 거니까 일단 2 쓰고 그 다음 5 나오고 그 다음 8 나오고 이렇게 2씩 2에서부터 3씩 커지고 있겠지. 됐어?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얘가 되는 거를 빨랑 찾아본다 이런 얘기죠. 그럼 2가 들어가면은 8이니까 안 되고 5가 들어가면은 17이니까 안 되고 8이 들어가면은 26이니까 안 되고 11이 들어가면 35니까 되네.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11번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어떤 생각 갖고 이걸 만드냐면은 니네 부교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만 골라놓고 있는 거야 최대한. 이거보다 어렵게 만들 사실 뭐 근데 어렵나? 아니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좀 더럽고 하잖아, 그지? 2 이상으로 건들지는 않죠 잘. 그리고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너네 선생님이 어디에 꽂히는지 모르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n 찾아. 일단 얘가 0 나오게끔 1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배수니까 30 커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얘가 만족되는 거를 찾아보시면 7부터 되는 거지. 됐어? 넘어갑시다. 12번. 자, 지수가 됐든 로그가 됐든 어떤 거 세 가지가 연달아 세 마리가 똑같다고 써 있으면 얘랑 그 다음 것까지 이렇게 세 개가 똑같다고 써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모두 K다라고 정리하는 건 기본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요렇게 한번 푸는 거지. 그걸 세 줄을 연달아 쓴다고 쳐. 그러면 로그 A의 B는 4를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K 그 다음에
로그 B의 C는 12를 나누면 12분의 1K. 그 다음에 로그 C의 A는 요거 역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9분의 2K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렇게 세 마리를 곱하면 무조건 1 나온다는 거 알잖아. 이제 요거 봤잖아. 그럼 이제 요거 세 개 갖다 곱해보자. 일단 K 3개고 앞에 보시면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 자 써봐. 4분의 1, 12분의 1, 9분의 2. 그럼 여기 2랑 얘랑 약분하시면 여기 2죠. 그럼 여기 24 곱하기 9니까 계산해. 216이야. 됐어? 그래서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K 값 자체가 마이너스 6밖에 없다는 건 찾아야지. 계산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 6이 다 K 자리에 대입됐다고 치면은 얘는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뭐 숫자가 미쳤냐? 9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B하고 C를 곱해서 무슨 뭐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대. 근데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A를 찾으시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B는 블라블라 A에 대한 식 A의 몇 제곱, C도 A에 대한 식 A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요 곱하기의 식도 A의 몇 제곱으로 바뀔 거니까 그게 자연수가 나올 때 A 찾는 거니까 A라는 언어로 번역이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 관심사는 B하고 C를 A의 몇 제곱인지 찾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일단 요 녀석을 정리하면 A의 2분의 3제곱이 B잖아, 그지? 맞지? A의 요거 제곱은 B다. 끝났어. 할 게 없어.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요거 보면은 C의 마이너스 6제곱을 쳐야 A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C의 마이너스 6제곱은 얘다. 그럼 이제 C 입장에서는 A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인 거지. C가 이걸 뜻하는 아 미안, 마이너스 6이 아니고 이거구나. 죽여 씨. 아이 C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은 A다. 그러면 다시 C는 A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B 곱하기 C라는 거는 이제 요거랑 두 개 갖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얘랑 곱해주면 여기 4분의 6이고 여기 4분의 3이니까 A의 4분의 3제곱이다. 근데 그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그럼 일단 A 값은 무조건 여기 있는 4랑 지워지려면 A가 어떤 숫자의 4제곱 꼴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기 4랑 지워지니까. 그러면 2의 4제곱, 3의 4제곱, 4의 4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쭉쭉 갈 건데 문제는 이 값이 100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지 A가 100을 넘어가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잖아? 나는 B 곱하기 C가 100을 안 넘어가면 돼. A까지 100을 안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A가 요거가 되면 BC는 2의 세제곱이니까 합격. A가 요거가 되면 BC는 3의 세제곱이니까 합격. A가 얘가 되면 BC는 4의 세제곱이니까 합격. A가 얘가 되면 BC는 5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불합격 이런 얘기를 해.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마리가 있겠지. 16에 81에 256. 됐어요? 제일 많은 오답은 2번이겠죠? 여기 두 개까지만 더해서. 됐어? 자, 13번, 14번. 왜 내가 너네 시험지가 이거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추리하는 문제가 13번과 14번처럼 두 개가 연달아 나오진 않겠지. 그렇잖아. 이렇게 그래프 찾는 노가다성 문제를 두 개씩이나 주진 않을 거라고. 근데 그 그래프를 찾는 문제를 삼각함수로 줄지 지수로감수로 줄지 몰라서 내가 그냥 둘 다 준비한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13번. 그리고 내가 잔소리 하나만 하고 진짜 올해 고3들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다 했잖아. 작년 고3들이 1년 전 너네 고2 때
1년 전에 걔네 고2였을 거 아니야. 걔네가 풍문고 부교재를 잘 못 풀었을까? 걔네도 너네랑 비슷하게 이게 막 뭐 알아듣고 해. 속도가 좀 느리지만 했었어. 근데 걔네를 데리고 1년 동안 풍문고 부교재를 막 풀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이제 고3이 됐잖아. 11월, 12월 달에.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들이 막 문제를 골라 먹으려고 그래. 뭔 얘기야? 부교재에 있는 것만 하고 부교재 없는 걸 안 해왔잖아요. 1, 2학년, 2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한 사고 과정이 잘 없어. 그냥 그 뭔가 풀이를 외워서 사는 거지 2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개고생하고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너네는 당연히 약간 그 줄타기를 잘해야지. 아니 뭐 부교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교재 문제를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인데 그것만 한다 하고 살다가 그게 아닌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가 뚝 하고 끊겨버리는 거는 좀 미리 피해야 되겠죠? 알아듣겠지 뭔 말인지? 그 중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 13번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보시면 양 끝에 등호 둘 다 들어가 있고 내가 찾고 싶은 삼각함수는 a 곱하기 사인의 절대값 x 플러스 b네. 지금 절대값이 x에만 들어있잖아.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 얘네까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제일 많이 해보래. 맞지? 그런 다음에 a라는 것의 범위가 0보다는 큰데 절대값 a가 15보다 이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 절대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 되는데 그 중에 0은 제외하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0 빼고. 왜냐면 0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 다 죽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 됐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다 필요 없이 그냥 사인에 절대값 x를 그릴 수 있겠어? 일단 요거부터 할 줄 알아야 이제 a, b가 뭐 될 거 아니야. 자 저거 할 때도 뭔가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봐. 원래 절대값 만나면 하는 행동이 안쪽에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식은 그냥 나온다 이거잖아. 그 다음 만약에 안쪽에 알맹이가 0보다 작으면 두 새끼가 사인에 마이너스 x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먼저 일단은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먼저 그릴 건데 기본적으로 사인 x 노란색은 원래 니네가 아는 그 함수잖아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단 얘가 사인 x지. 됐지? 그럼 만약에 그 옆에다가 사인에 마이너스 x라는 거를 파란색으로 그려놓고 시작해봐. 이거 어떻게 생겼어? 노란색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야 파란색으로 바뀌지? y축 대칭. 무슨 대칭? y축. y 대칭이지. x고 바뀌었으니까. 그럼 저 노란색의 그래프를 여기 기준으로 좌우로 접어보라고. 어떻게 되겠어? 여기 옆에 있는 요 첫 번째 언덕이 옆으로 접혀서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그래프를 옆으로 접은 모양이 약간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옆으로 접어버리면 얘가 요렇게 생겨있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 지금 일단 이렇게 노랑 파랑을 그려놨는데 내가 지금 할 거는 사인의 절대값 x니까 졸라 이기적인 새끼 마냥 0보다 클 때는 노란색을 가져가고 작을 때는 파란색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인의 절대값 x라는 거 한번 이제 종합해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클 때 노란색이니까 먼저 올라갔다가로 시작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 왼쪽에는 얘가 있을 거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있겠지. 그림은 내가 발가락으로 그린 건데 이건 좌우 대칭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사인의 절대값 x다. 알아들었어요? 사인의 절대값 x. 그러면 이거를 다음 주기까지 계속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주기까지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걔를 이제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까지 자르래매.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2파이면은 여기가 딱 2파이잖아. 마이너스 2파이면 여기가 딱 마이너스 2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가 관심 있는 거 일단 써놓을게. 요렇게 A를 만나기 전에 있는 요 가장 기본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요렇게 한 주기, 그 다음 옆으로 접어서 요렇게 한 주기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쟤지. 그럼 저기다가 네가 A를 곱할 건데 만약에 A가 양수라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고 그냥 그런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위아래가 뒤집힐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본형으로 잡고 저기서 이제 내가 케이스 분류를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 놓은 거지. 알아듣겠니? 됐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 형태다를 생각하면서 문제 봐요. 1번.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큰 상태라 그러면 당연히 범위에 의해서 15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어쨌거나 요 기본형의 상태를 A배만큼 확대한 다음에 B만큼 위로 올려버린 거니까 요 가운데 기준선이 B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선을 이렇게 B라고 써놓고 첫 번째 모양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 내려가는데 이걸 옆으로 접은 모양이 이렇게 있겠지. 됐어? 근데 이제 문제 속의 범위에 양 끝에 뿔마 2파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가 뭘 그려야 돼? y는 1이라는 거랑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지금 두 마리를 그려야 돼. 그러면 그려가지고 교점이 제일 많아야 돼. 그럼 엔간하면은 4번 생기겠지. 재수가 드럽게 없으면 2번 생길 거고. 근데 운이 억수로 좋으면 여기 있으면 5번이잖아.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제일 많은 상황이려면 일단 얘가 되든 둘 중에 한 놈이 일단 제일 많은 노다지를 차지하고 남은 한 놈이 뭐 위에서 4개를 갖든 아니 뭐 아래에서 4개를 갖든 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논리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인 이 상태에서도 지금 또 2개로 나뉘는 게 만약에 B가 기준선인 B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준선인 B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됐어요? 해보자. 만약에 B가 1이야. 자, 이 새끼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니? 얘가 1이면 마사가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겠죠? 밑에 있겠죠? 근데 얼마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겠지. 그럼 4개니까. 그럼 생각해. 기준선이 아까 B였어. 여기 A만큼 진폭이 생겨. 근데 A가 양수야. 그럼 A만큼의 간격이 얘랑 얘를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A일 거 아니야. A가 양수였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마이너스 4라는 선이 얘보다만 위에 있으면 땡큐지.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B가 1이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가 B-A보다만 크면 돼. 이해하신? 근데 B가 1이라고. 여기다 1 딱 써주면 결과적으로 A가 뭐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A, 5. 결과적으로 이제 얘를 만족하는 A를 쭉 써주면 그게 6부터 시작해서 15까지 갈 거니까 10개 있을 거 아니야. 그 행동을 제가 여기서 한 번, 2번.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한 번, 2번. 총 4번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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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해서 답이 40개인 거지. 넘어간다잉? 이제는 너네가 직접 해볼 때가 됐어. 내가 딱 길만 제시하고. 자, 내 기준 제일 어려운 것 같은 문제가 14번인데 그거 맨 마지막에 할게. 일단 18번 먼저 오세요. 16번 먼저 오세요. 내 생각에는 14번이 좀 어려워. 자, 16번. 대양아. 네. 역시나 너네 학교 단답형 2번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도 공부해봐. 지금 보면은 문제 읽어요. 원이 있어. 문제에 원 안 써있지? 근데 삼각함수의 좌표는 다 원 위에 있는 거잖아. 당연히 원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원을 먼저 그렸어. 이렇게 여기 봐. 여기 봐. 원을 그렸어. 내가 문제 읽어줄게.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 점 P가 2사분면에 있대. 어디 어딘가 있겠지. 2사분면 P. 그런 다음에 얘를 X축 대칭이니까 그냥 아래로 접어서 여기에 Q가 생겼대. 그 다음 Y는 X로 대칭시켜서 얘가 이쪽으로 뻗어갖고 뭐 요쯤에 R이 있대. 이런 얘기잖아 지금.
됐지?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탄젠트의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럼 봐. 내가 만약에 요렇게 시초선하고 연결했다고 치면 알파는 이렇게 동경이 알파잖아. 그치? 그러면 베타는 뭐야? 이렇게가 베타지. 여기가 아니고 요거. 요렇게가 베타지.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PQR을 대충 이렇게 찍었다고 치고 그냥 P의 좌표를 쓰라 그러면 P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가 X값이고 사인 알파가 Y값 아니야? 그러면 Q의 좌표는 그냥 정의대로 가는 거잖아. 각도를 집어넣은 코사인값, 각도를 집어넣은 사인값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감마, 그 R은 코사인 감마, 그 다음에 사인 감마라고 써 있는데 너네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일단 얘랑 그리는 과정에서 그림 미쳤네. X값은 같은데 Y값이 부호 반대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랑 얘는 서로 같은 값, 얘랑 얘는 서로 부호 반대인 값일 거라고. 맞죠? 그 다음에 태양아, 그 다음에 Q하고 R은 무슨 관계야? Q하고 X와 Z. 그럼 여기서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가 봐. 그럼 결과적으로 P의 X좌표는 Q의 X값이랑 같고 그게 R의 Y값이랑 같겠네. 그런 관계가 다 느껴지냐고. 됐어? 근데 문제를 봐봐.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3하고 1로 잡으면 여기가 루트 10이었을 거 아니야, 비율 관계가. 근데 이걸 내가 기본적인 단위원으로 잡은 거였으니까 현재 요만큼의 길이를 1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대 3대 루트 12의 관계에서 얘를 루트 10분의 1만큼 곱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y값의 이 높이를 뜻하는 거는 실제로 루트 10분의 1인 거고 여기 x값은 실제로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얘가 루트 10분의 1, 뭐 그렇게 써 있는 거라고 지금. 알아들었어? 넘어간다? 자, 사인 3분의 n파이의 n제곱근 그것 중에 실수인 거, 그 실수인 것을 x라고 잡으면 우리가 쓸 식은 x를 n제곱하여 얘가 나온다, 맞지? x를 n제곱하였더니 사인 3분의 n파이가 나온다. 근데 이것도 식을 막 1, 2, 3, 4를 넣고 푸는 게 아니라 y는 x n제곱의 그래프랑 y는 사인 3분의 n파이의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이해하는 거잖아? 대답해봐. 이거 무슨 함수야? 사인 함수입니다. 아니야. 그럴 거면 여기가 x였어야지, 친구야. 아, 상수. 상수 함수야, 제발. 제발. 1 들어가면 2분의 루트 3인 상수. 2가 들어가도 상수. 그러면 지금 여기 봐봐. 여기서 만약에 n값이 홀수라고 잡으면 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상태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 있는 상수가 음수든 존나 음수든 존나 양수든 0이든 맨날 한 개잖아. 그러니까 니네 말로 응? f에 홀수가 들어가면 결과는 그냥 무조건 1이라고. 됐지? 그러니까 F3이든 F999든 F999에 999제곱이든 그냥 무조건 1이라고. 됐어? 너네 이거 이제 졸업할 때 됐다? 이 문제. 근데 만약에 F에 짝수가 들어간다 해봐. 2, 4, 6, 8, 10 이렇게 짝수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땐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는 짝수가 들어가서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그려졌을 때는 이제 얘가 양수여야 2개, 얘가 0이 돼버리면 1개,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없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 이해돼? 그런 규칙을 이제 대강 이해한 상태로 좀 써보면 자 문제 봐봐. 문제는 F2부터 그냥 계속 더하라 그랬지? F2, F3, F4, F5, F6 이렇게 쭉 써봐 그냥. 어차피 뭐 16인지 17인지 뭐 그거 나올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 홀수 라인에 들어가는 건 그냥 무조건 1이라고 이제 방금 우리가 이해한 거고 그 짝수가 들어갔을 때를 이제 눈대중으로 볼 때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이제. 그냥 이 새끼의 부호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1 들어가면은 3분의 파이지. 됐어? 대답해.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양수 음수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얘가 몇 사분면인지 알면 되는 거잖아. 1 들어가면 3분의 파이니까 1사분면이지. 그럼 사인 1사분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들어갔을 때는 여기 없지만 만약에 1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건 저게 양수였을 거라고. 그럼 만약에 2가 들어가면 3분의 2파이니까 2사분면이잖아. 그 양수니까 얘가 2가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4가 들어가면 3분의 4파이니까 3사분면이잖아. 그럼 사인의 3사분면 음수일 거 아니야. 그 음수니까 없겠지. 이걸 그때그때 막 사인 3분의 4파이는 뭐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4가 들어가면 0이야. 하고 이제 6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3분의 6파이니까 딱 2파이잖아. 2파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0. 0이 되는 거니까 1이겠지. 됐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F1은 없는 거니까 그냥 규칙 이렇게 맞는 거야. 짝수면 201, 201, 201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홀수면 그냥 때려주기도 맨날 111만 나오는 거고 그걸 더했더니 10 얼마가 나올 때까지 하래. 됐어?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냐? 6이요. 6밖에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걸 한 줄 더했다고 쳐봐. 201 나오고 112 나왔어. 얼마야? 10이겠지. 그 한 줄 더 가면 18이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더해야 18이었던 거야. 근데 문제가 얼마라고? 16 나오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16이야? 여기보다 두 칸 전에는 여기까지 더해야 16이지. 됐어? 그러면 2, 3, 4, 5, 6, 7 여기 5 5에다가 6 더하면 11 6 더하면 17 그러니까 17개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거 사인에서 그려서 푸는 거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아니 저걸 x로 생각해서 얘는 안 돼. 안 되지. 함수를 너가 바꾼 거잖아. 삼각함수, 상수함수를 삼각함수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니 저거 사인만 그려가지고 그 사인에 양수되는 값이 양수되는 그래 그건 맞지. 그게 지금 내가 한 그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너는 그려서 확인하겠다 그거는 상관없죠. 8번 이거 맞은 사람 18번이 님들 학교 부교재는 없는데 모의고사에 들어있는 존나 베리 페이머스한 유명 그 문항이세요. 님들아 봐봐.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5가 얼마가 된다? 소수겠지. 근데 그 소수를 니네가 0. 얼마라고 오해할까봐 친절하게 썼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약수가 2개인 수라 써있어. 자, 그 소수를 보통 수학에서 p라 그래.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서 그렇거든. 아무튼 그냥 대충 p라고 쓰고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이 만족되려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진수에 들어있는 값이 2의 p제곱으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요거 제곱이 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x도 모르지 a도 모르지 p도 모르지 그냥 문자 파티니까 하기 싫은 것 뿐이야. 근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봐. 어차피 p는 소수야. 그러니까 p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 다음 3 다음 5 다음 7 다음 11 다음 이렇게 갈 거라고. 어쨌든 얘는
2가 들어가면 4, 3이 들어가면 8, 5가 들어가면 32. 상수함수지. 그러니까 이거 역시나 저거랑 똑같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ax 플러스 5라는 2차 함수랑 y는 2의 p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으로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가 그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4개래.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4번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a는 모르지만 아무튼 2차 함수를 대충 대칭축을 2분의 a라고는 그릴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아니 a를 모르니까 당연히 여기 얼마인지 모르거든? 근데 어차피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4번이 되려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2의 제곱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있는 2의 세제곱이랑도 만나는데 그 다음에 있는 2의 5제곱이랑 안 만나면 되지 않겠어? 그냥 그러면 4개일 것 같은데 그지? 이해됐지? 이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상태로 너네가 스스로 풀긴 쉽지 않다 절대.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는 너네 선생님들께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잖아. 여기서 내놓고 아씨 하나 뭐 갖고 이제 지랄하지? 하나가 이제 저게 보이면 뭐 낼 수도 있는 거고 저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딱 찾아내가지고 기존의 구교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이런 걸 많이 접해보자고. 알아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꼭지점의 y좌표가 8과 32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4분의 1 a제곱 플러스 5가 나올 텐데 그게 8보다는 크면서 32보다 작다는 거를 만족하는 걸 노가다로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 됐어요? 두 개만 하고 속도합시다. 22랑 14. 일단 22번. 야, 이제 이 문제는 잘 풀진 못해도 그냥 알아는 보겠지? 응? 어쨌든 우리는 이등변의 논리란 비율을 좀 잘 쓰겠다 그냥 그런 뜻인 거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뭔가 좌표를 처음부터 막 이쁘게 쓰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 그냥 그림만 잘 보면 된다고. 자 여기 봐봐. x축 y축이 있고 여기 원점 5가 있대. 보다시피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가. 그 로그 함수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a가 있었어. 됐지? 근데 문제가 a를 지나고 뭐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갖다 막 그렸더니 아무튼 이등변 나오는 거 아니까 이렇게 갖다 그렸다 치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c가 있는 거고. 됐어요? 됐어요? 아 근데 여기에 b가 있다. 여기에 d가 있다. 엄태야 나가서 세수를 하고 와. 짱나니까. 아 나가 빨리. 아니 너가 졸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쳐조라는 거 또 질문할 거라는 게 문제인 거야. 학생이 졸 수 있어. 아 졸 수 있지. 존나 졸리겠지. 자 봐. 여기서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n인 직선이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었나 봐. 그거의 알파벳을 제가 그냥 1하고 붙인 거고. 그래서 여기 기울기 m이래.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울기가 m인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m, 여기 지나가고 마이너스 m, 그러니까 이등변. 알아들었지?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OB 대 BD가 3대 2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대 여기가 2라는 거잖아. 근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봐봐. 아니 우리가 이 그림을 만난 순간 무조건 여기 이등변인 거 알지? 그치? 이해됐어? 안 돼 이것들아. 너네 그럼 그림에 속은 거야. 자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만약에 야 여기 A가 있어. 근데 C가 존나 멀리 있다고 쳐봐. 그래서 만약에 이등변을 이렇게 갖다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랑 여기랑 절반이야? 아니잖아. 수직. 그치? 그렇게 근거를 대라고. 이게 그냥 이걸 보고 선생님 이거 만나면 이거 반인 비호가 아니라고. 지금은 어떻게 써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없는 거야. 왜? 여기서 수직 타고 올라갔을 때 무조건 그 위에 C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그림이 아니라고. 거기 뭐라고 써있어? 요렇게 이등변이 완성되어 있는데 여기 B에서 수직 타고 올라갔더니 그 위에 C가 있다라고 써있는 거잖아. 여기 그림에. 그래서 여기가 반반이었던 거지. 알아들었어? 수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반반인 거예요? 그치? 왜? 여기 봐봐. 봐봐 다시. 그럼 만약에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봐요. 아무튼 C, E, D가 이등변인 건 알아듣지? 자 이렇게 전체 풀 사이즈 존나 큰 그림이 있는데 얘가 이등변이야. 아닌데? 이등변이야. 근데 예를 들어 너가 여기다가 수직을 내렸어. 됐어? 수직을 내렸더니 여기에 B가 왔어.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그 B를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와 있잖아. 그럼 봐. 원래 여기가 이등변이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 꼭지각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맞지? 원래 이등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반결축하면 여기 반반이잖아. 그렇게 여기가 반반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반반이 된 상태에서 B를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한 걸 이렇게 하나 더 그렸더니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랑 전체가 1대2의 닮음일 수밖에 없잖아 지금은. 내려와서 수직이 됐으니까. 근데 그 수직에서 올라갔으니까. 알아들었어요? 이거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야. 니네가 이 문제 풀고 혹시 오해할까봐. 아 이거 만나면 무조건 여기 절반이구나 오해할까봐. 그거 아니야? 알겠지? 지금은 여기가 수직이니까 되는 거였어. 아무튼 그 얘기고. 그럼 다시 봐. 돌아와서 야 여기가 3대2래. 여기가 3대2래.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2라고 잡으면 여기도 2인 거잖아. 근데 여기가 3대2였으니까 여기는 한 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율상 여기가 1대2대2가 될 수밖에 없잖아. 아니 근데 진짜로 여기 좌표가 1이래. 그럼 여기 진짜 좌표가 3이겠네. 여기 진짜 좌표가 5겠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쭉 타고 올라갔더니 여기 C의 좌표가 3, 얼마가 돼 있다. 이따 다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여기 작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 1과 3의 정확히 한가운데에다가 다시 올라간 그 위치에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의 X좌표는 2콤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또 써있는 거지. 그림상 참 그럴 수밖에 없어. 1대2대2였으니까. 알아들었어요? 됐어? 그러면 이제 봐봐. 그렇게 잡은 이 A점의 좌표가 아무튼 이렇게 생겨먹을 이런 미친 로그함수 위에 있다며. 그러면 A 좌표를 2, 지랄 이렇게 쓰고 C도 3, 지랄 이렇게 썼어? 맞아? 그리고 또 안 쓴 게 뭐 있지? AB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있네? 야 그럼 AB의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거는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아? 여기에 진짜 길이가 1인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루트 10이라는 사실은 피타고라스로 요 높이가 3이라는 걸 보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A의 좌표가 2,3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A가 지나가는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됐어요? 얘가 어디 지나간대? Y는 3 곱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를 지나간대. 그 대입하시면 뭐 A가 블라블라가 나왔다. 넘어가고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PQ래. 근데 PQ가 어딜 지나가냐면 요렇게 생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마지막에 요 지수함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계산 결과를 통해서 A 좌표랑 C 좌표를 마지막에 이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 높이 얼마일까? 당연히 6이겠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1대2 닮음이었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이 두 개를 그 마지막에 등장한 지수함수 Y는 A에 X 빼기 P 더하기 Q에다가 대입한다. 그때 A는 위에서 구한 걸로 다시 쓰면 되겠지. 이해됐어? 마지막 14번 하고 너네가 다시 스스로 정리할 시간 주고 그때 안 되면 또 질문할 거고. 알겠죠? 일단은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합시다. 쌤, 물 한 잔만 떠와도 돼요? 갔다 오세요.
14번. 역시나 n은 자연수. 그 다음에 자 fx는 자 이쪽의 함수는 절대값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함수. 오른쪽의 함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n의 절대값 씌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fx가 는 m이 된다 라는 방정식을 풀었더니 요거의 실근 개수가 2가 된대. 근데 실근 개수가 다시 2가 되도록 하는 그 정수 m들만 모아서 그거를 다 더하재 미친놈이. 응? 그랬더니 그 합은 gn이 될 건데 그 합이 다시 3이 돼주고 싶대. 아, 합이 아니고 개수구나. 미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사실 뭐 요거야 쉽진 않지만 좀 봤던 적이 있잖아. 근데 이 조건 해석이 안 된다고 지금. 자, 정수 m의 개수. 그럼 천천히 해볼게. 일단 스텝을 밟아봐. 일단은 이 조건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시작은 이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y는 m과 그래, y는 m과 y는 fx의 교점이지. 근데 일단 그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고 싶다는 거지. 예. 그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수 m은 누굴까? 가 있을 거 아니야. 정수 m이 막 100 나오고 정수 m이 막 150 나오고 할 때마다 맨날 두 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0이면 되고 뭐 7이면 되고 근데 100이면 안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될 때 안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언제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인지를 먼저 생각해봐라. 알아듣겠지? 됐어? 근데 그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정수 m이 있을 건데 그 정수 m이 세 개라고. 뭐 1, 2, 3 이렇게 되든 뭐 4, 5, 6 이렇게 되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야. 그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말한 게 거기 써있는 그 문자는 거라. 알아들었어? 자, 존나 어렵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집에서 나 퇴근하면 뭐 하냐면은 퇴근하고 내 일정이 10시에 끝나. 너네랑 이거 빠이빠이 인사하고 대충 뭐 이제 여기서 뭐 몇몇 남은 거 질문하고 정리하고 10시 한 10분에 차 타러 가. 그럼 차 타면 이제 저기 와이프 학원으로 가. 픽업해서 집으로 가. 그럼 집에 가면 11시거든? 11시에 가서 이제 나 먼저 샤워하고 그 다음 나와서 이제 와이프 샤워할 동안 난 이제 와서 문제 또 푼단 말이야. 못 믿겠지. 진짜야 근데. 근데 그 문제 풀 때 이런 걸 하겠지. 다음날 수업할 것들 이런 거 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집 가서 뭐 11시에 이제 와이프는 저기 뭐 넷플릭스 보고 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들으면서 이게 문제 풀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써주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알겠지?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는 안 나와. 왜? 너네 선생님도 사람이야. 이거 매기기 싫을걸? 걔도? 걔라고 해서 미안한데 아니 인정하잖아. 그냥 이거 어차피 단답형 내고 답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아무튼 그래. 그래서 야 봐봐 이거 해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는 뭐야? 지수함수잖아. 쉬운 거 먼저 하자. 아니 여기 마이너스 1 점근선 박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오는 놈이었을 거 아니야. 올라오는데 0까지만 그리려면 그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8이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여기 0,8이 나올 텐데 거기가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확정된 거지. 그냥 거기 그 써준 거 봐봐. 그 왼쪽에 있는 거 내가 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야. 똑같은 거니까.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무슨 지랄이 나도 왼쪽은 안 변한다.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볼 건데 오른쪽은 봐봐라. 저것도 지수함수지. 천천히 들어. 이거 그릴 때 뭐부터 해야 돼? 절대값 없는 거 먼저 그리지.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걸 봤을 때 지수함수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n이지. 그러니까 일단 절대값이 없는 새끼는 점근선이 음수였겠지. n이 자연수였으니까. 그리고 아무튼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밑 2 아니다. 2분의 1이다.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아무튼간 모양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그거였을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0,8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집어넣으면 16 빼기 n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16 빼기 n이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양수에 있었으면은 요만큼은 양수인데 여긴 음수니까 뭔가 이거 이렇게 접어서 그리겠지. 근데 만약에 16 빼기 n이 처음부터 음수였으면 이거 전체가 다 음수니까 이 새끼를 다 접어서 이렇게 그리겠지. 뭔 차인지 알겠어? 다시 한 번만. 16 빼기 n이 양수인 경우, 16 빼기 n이 음수인 경우, 16 빼기 n이 양수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그 아래 거를 접어야 된다. 우와. 16 빼기 n이 음수면 요만큼의 그래프다. 근데 다 음수다. 이 n병 다 접는다. 다르잖아 모양이. 됐지? 그러면 일단 내가 범위를 나눌 때 이 16 빼기 n이라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니까 기본적으로 n이 16보다 작을 때 16보다 클 때로 나눌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됐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원래 점근선이 마이너스 n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접어서 생긴 점근선은 얼마야? n이지. 근데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게 죽을 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근선 n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는 그 n이 여기 왼쪽 동네에 살고 있는 8이랑 비교했을 때 접혀 올라온 점근선이 8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먼저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나눠 놓은 거라고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자, 수직선에서 지금 n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단 자연수니까 0보다 커. 근데 접혀 올라온 점근선 n이 8보다 작을 때 클 때니까 일단 기준선 8이 필요한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절편 16 빼기 n이 양수 음수가 중요한 거니까 기준선 16도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가 n 값이 그냥 정확히 8일 때, 순서 바꿔서 할게. 여기 있는 게 1번, 여기 있는 게 2번, 여기 있는 게 3번 이렇게 쓰고, 재수없게 정확하게 n이 8 되는 경우를 4번, n 값이 정확하게 16 되는 걸 5번이라고 해보자고. 거기 그냥 순서 좀 달라? 힘내. 딱 있잖아. 작년에 너네 선배, 너고 선배, 내 목표는 2등급. 어차피 이거 버려도 2등급은 나온다. 라고 하면서 이거 버리고 살았던 새끼들이 지금 고3 때 개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고3 되면 이거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란 말이야. 알겠지? 마인드가 이래야 돼. 이거를 존나 공부하고 내신 때 틀릴 수도 있어. 당연하지. 근데 지금 봐놔야 되는데 뭐가 돼? 빨리 인정해. 내가 맞아 그냥. 힘내. 이거 쉬운 애가 어딨어. 자 봐봐. 1번. 그래서 어떻게 n 값이 0부터 8 사이일 때 한번 해보자. 그릴게.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 그래프 어떻게 간다? 마이너스 1 점근선 박아놓고 0,8까지 간다. 알아들었죠? 자 근데 오른쪽을 그릴 때 얘가 지금 원래 16 빼기 n이 절편이었어? 따라와. 그러면 16 빼기 n은 양수야 음수야? n 값이 이러니까 양수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내려가는 이 녀석의 절편이 양수란 얘기지. 근데 양수긴 양수인데 걔가 8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16 빼기 n이? 야 n에다가 1 넣어봐. 크잖아. 자 다시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16 빼기 n 여기 있어야 돼. 이 새끼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맞지? 여기 16 빼기 n.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운명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걔가 이제 음수를 띄면서 접혀 올라가겠죠. 근데 접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n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맞지? 근데 그 접혀 올라온 점근선 n 새끼가 어디 있다고? 8보다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빵꾸 뚫린 데보다 밑에 여기에 n이 잡혀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1번 그래프라고.
근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잘해봐.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예. 그럼 봐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박스를 읽어봐. 상수 함수 새끼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되고 싶어요. 두 개가 되는 정수가 세 개 있어요. 이 얘기라고. 예. 상수 함수랑 만나는 게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요거 되지 요거. 예. 아 요거 박으면 여기 두 개 있잖아. 더 있어? 네. 여기 있지 요거. 여기 이 새끼 있지. 예. 되지? 왜? 어차피 여기 안 만날 거니까 오른쪽 끝에. 예. 그럼 요 새끼 되고 그 위에 있는 요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돼. 그리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숫자가 몇 개나 있을지 모르지. 근데 내 목표는 그 정수가 몇 개 있다고. 세 개. 그러면 이미 여기 하나 확보된 거니까 여기 몇 명 있어야 돼? 두 개. 그럼 그 두 개가 누굴까요? 6, 7. 존나 훌륭하다. 왜? 여기 8이니까 7까지 되고 그 전에 6까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딱 6 넣어도 어차피 여기 두 개, 요 새끼 안 만나니까 그 한 칸 위로 가도 7, 오케이 두 개, 8 안 만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 n의 정문선은 6인 거. 그치. n이 6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펼쳐지는 n 새끼를 다 더하래. 자, 1번 상황 n이 누구야? 6이용 하면 돼. 이 짓을 몇 번 한다? 4번 더 한다. 근데 이건 진짜 네 손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나 믿어 제발. 제발. 이게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피지컬이 이런 거야. 야 무슨 뭐 존나 긴 복잡한 계산하는 게 피지컬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막 손이 막 차마 떨어지지 않는 존나 열받는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 아 대충 뭔지는 알겠어. 근데 씨발 개복잡해 막. 근데 이거를 꾹 참고 끝까지 가는 게 피지컬인 거야. 운동 피지컬은 막 3대 500 이런 거고 수학 피지컬은 이런 거라고. 야 마지막 하나만 할게. 딱 하나만. 뭐 해줄까? 5개 중에 불러봐. 뭐 해줄까? 8이랑 16 사이. 8이랑 얘가 제일 먼저 했으니까 딱 n이 8인 거? 오케이. 그래 딱 n이 8인 거 해보자. 야 봐. 정확히 n이 8이래. 재민씨 예. 도와주세요. 네. 저 따위가 뭘 도와주지 하지 말고 봐봐. 여기 와서 여기 0,8이지? 예. 자 n이 8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려가는 지수함수 입장에서 절편이 16 빼기 n이었잖아. 그 16 빼기 n도 8인 거지. n이 8이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지수함수가 여기를 딱 찌르고 지나가야 되지. 알아듣지? 그리고 내려와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었잖아. 그걸 접으면서 생긴 점근선은 8인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을 8로 잡고 절편이 여기 찌르고 내려간다고. 그 모양이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있겠죠. 됐어? 그러면 m 시발 교점에서 두 개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저 x축. 그래 0 새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더 있어 없어? 없어요. 0밖에 없어. 어딜 가도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안 나와. 예. 그럼 이거는 그런 정수가 세 개인 게 아니잖아. 넌 탈락. 이런 거라고. 이거는 이런 필링이니까 알겠지? 네, 제가 잘 들어봐. 야,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네 동갑 중에 뭐 망걸로 뭐 대치 퀴즈 해갖고 막 이거 잘 푸는 친구가 있다고 치든 아니면 뭐 니네 한 학년 선배들 중에 이거를 뭐 잘 푸는 고수 형이 있다고 치든 걔한테 물어봤을 때 얘가 이거 좀 빨리 풀 거 아니야. 예. 걔네가 이거 어떻게 빨리 풀까? 이거를 빨리 푸는 뭐 어떤 그게 있을까? 그 새끼들은 이거를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이 좌절했어. 씨발 이러면서. 그리고 이걸 막 그려봐 계속. 막 접었다가 폈다가 그냥 아주 그냥 허리를 막 접어. 존나 막 그려. 막 존나 비비고 그렸는데 하도 해봤더니 이제 그냥 안 그려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해야 돼. 경지에 아 진짜로. 멋지다. 진짜로. 근데 많이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빨리 푸는 게 그게 피지컬이에요. 아니. 그거는 피지컬이 아니고 재능이죠. 쟤는 그러니까 그런 새끼도 있어. 갑자기 이걸 푸는데 얘가 선생님 약간 이거는 뭐 한 4번일 것 같아. 막 이렇게 찍고 풀어. 왜? 하면은 그냥 그렇지 않을까? 미지랄이야. 그런 친구들은 나보다 수학 잘하는 거지. 난 그런 감이 없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5개로 왜 나뉘는지를 이해한다. 알겠지? 응? 여기 절편과 여기 점근선에 의해서 그 5개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그려본다. 그리고 빨리빨리 컷한다. 알겠지? 예. 마지막 한마디. 그래서 너네가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미적분 1까지 이어져. 우리 방학 때 뭐 끽해봤자 개념 플러스 이런 밖에 안 했잖아. 근데 야 거기 너네 가끔 그런 거 있지 막 평가원 기출해서 연습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실력 이런 거. 거기 가면 그래프를 막 추론해야 돼. 이 새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다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의 허리를 여기서 접으면? 우리 친구의 허리를 여기서 접으면? 그런 거 하는 건데 야 수원 대수에서부터 이런 걸 피하고 살았던 애들이 2학기 때 이게 되겠냐고. 알았지? 파이팅 해. 응. 10분 쉬었다 합시다. 쌤, 활용 16 사용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쌤이 만든 거예요? 아니요? 다 퍼온 거죠. 밑을 다 퍼온 거죠. 나는 만들기 쓰려면 안 돼. 출제자 분명 개패야. 내가 세상 왔거든. 오늘 공기가 좀 처지는 내 소리에 문을 열어놔. 봐봐. 8부터 16 사이래. 그러면 공기를 더 할. 먼저 여기가 0,8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원래 아래에 있던 접는선 마이너스 n 접혀 올라갈 때 8보다 크니까 접는선이 위로 가겠지. 그치? 그리고 원래 내려올 때에 절편이 있는데 그 절편 16 빼기 n은 n이 8보다 크니까 얘는 8보다 작겠죠. 9, 10, 11 들어간다 치면은. 그러니까 내려오는 지수함수의 절편은 얘보다 밑에 있다. 그렇게 내려오던 애가 접었더니 여기보다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2개이려면은 이거 잘못 그렸다. 마이너스 1까지 가야 되나 그지?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0 잡는 건 되지 항상? 어디가 2개야 또? 잘 보면 여기가 채워져 있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3개니까 안 되지. 그럼 요거보다 위에 있는 건 되지. 그러면 여기 한 개 있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 한 놈, 여기에 2놈 있으면 되겠지. 그럼 얘가 또 7하고 6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6이려면 여기 절편의 이 좌표가 얼마였냐면 아까 16 빼기 n이었잖아. 그러면 16 빼기 n은 안 되고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6 빼기 n이 5면 돼. 그러니까 얘가 5였으니까 얘 5는 안 된다. 5 다음에는 6부터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n이 11이죠. 알아들었어? 예. 출제자가 아니거든? 개표도 돼. 근데 이게 처음에 풀 때 그래프를 일단 얘를 그려놓고 그 이제 이거는 이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분에서 2개고 그러니까 m이 3개인 것까지 이해했고 그래서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있으면은 그 만약 n이 y보다 아래에 있어도 접어 올리면 8보다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잖아. 그게 지금 한 이 그래프잖아. 그거를 제가 경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마음으로 약간 좀 찌르고 싶어 했더니 그치. 안 되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 몇 개만 하게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러면 약간 그렇게 하면은 막 3개일 때랑 2개일 때는 구분을 못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나누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다. 이해됐지? 예.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 숫자를 바꿔서 어려운 게 아니고 조건. 그치. 조건 자체가 빡센 거지.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만한 건데. 근데 그냥 원래 문제는 이거 실간의 개수가 어, 때 그때- n까지 끝. 그치. 거기서 끝난 거지 그때는. 근데